네, 안녕하세요. 건강메아리의 안유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열이 자주 나는 아이라는 주제로 소화 발열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함께 해주실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병원 소아감염과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 소화 발열인데요. 주변에서 흔히 어린 아이들이 열이 나서 병원을 찾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열이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열이 나는 이유를 알기 전에 어떤 경우가 열이 나는지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즉 발열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발열은 먼저 직장 체온을 기준으로 38.0도 이상의 체온을 발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체온을 직장에서 재 수는 없기 때문에 겨드랑이 또는 고막 체온을 통해서 그 직장 체온을 대체를 하게 되고요. 겨드랑이 체온 같은 경우에는 37.5도에서 8도가 넘게 되면, 혹은 고막 체온계에서는 37.3도가 넘게 되면은 발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열이 나는 원리 같은 경우는 사람은 항상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을 만들어내는 물질과 열을 배출하는 이게 이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염증 같은 게 생기게 되면 열을 만들어내는 물질이 더 증가를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배출되는 속도보다 열이 많이 생성되게 되면 체온이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발열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유독 어린 아이들이 성인에 비해서 열이 나는 경우가 잦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열이 나는 이유, 가장 흔한 이유는 이제 감염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저희가 감기, 열감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열이 날 수 있고요. 성인도 똑같이 감염이 일어나지만 성인이 열이 나지 않는 이유는 소아와의 가장 큰 차이는 면역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는 이미 학습한 감염원에 대해서 적절한 면역력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항체도 생성이 되고 면역력도 적절하게 유지를 하면서 감염을 잘 조절하는 반면에, 소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학습 면역의 비율은 낮고 선천 면역이라고 하는 출생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면역력을 통해서 그 세균들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열이 조금 더 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면역이 정말로 결핍된 경우에는 열이 좀 더 심한 감염증이 생기거나 감염증이 자주 생김으로써 열이 자주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소아의 면역 체계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면역 결핍증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결핍증을 알기 전에 면역 체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의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백혈구, 그리고 림프구, 그리고 항체, 그리고 보체라고 하는 크게 4가지 계통으로 면역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백혈구 같은 경우는 세균과 곰팡이를 주로 처리를 하고, 림프구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그리고 보체나 항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세균과 바이러스를 도와서 그 억제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 한 가지 계통이 완전히 기능이 이상하거나 혹은 세포가 부족한 경우에는 면역 결핍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과 소아 발열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교수님, 발열이 많은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인데 어떤 경우에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열을 주소로 병원을 찾아주시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발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열을 진료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 얼마나 높은 열이 났는지, 그리고 열이 난 기간, 이 2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또 열이 날 때 어떤 동반 증상이 있는지를 주로 확인을 합니다. 열을 난 기간을 이제 숫자로 쳤을 때는 2주 정도 이상의 열이 났을 때는 열이 길게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진료가 필요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열 나는 기간이 짧더라도 동반 증상이 아이가 의식이 처지거나 어떤 구토가 심하다든지 경구 섭취량이 너무 줄어들어서 탈수가 걱정되는 경우에는 진료 또는 처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유독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열이 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떤 진료와 검사가 필요할까요? 열이 자주 나는 아이들은 문진과 상세한 문진과 신체 진찰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자주 나는 경우에 저희 가장 걱정하는 거는 면역 결핍증이 혹시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할 텐데요. 근데 실제로 면역 결핍증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의 열이 자주 나는 아이들은 건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감염증을 얼마나 잘 이겨내는지, 그리고 성장과 발달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주안점으로 보고요. 실제로 열은 자주 나지만 아이가 굉장히 잘 크고 있고 성장과 발육이 좋다면 대체적으로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면역 결핍증 때 동반되는 감염증이 그 부비동염 혹은 중이염 혹은 폐렴 같은 이런 상부 호흡기 감염증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심한 감염증이 너무 자주 생긴다거나 혹은 너무 자주 아프면서 아이가 성장과 발달을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늘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걱정 많으신 부모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많은 아이들이 고열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잘 이겨내고 성장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열이 자주 나는 문제로 찾아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지만 결국은 다 잘 이겨내고 성장을 잘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되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해당하는 사항들이 있다면 반드시 빠른 진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면 아이가 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병원에 방문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남대학교병원 소아감염과 이상훈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소아 발열,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관리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건강메아리, 다음 시간에도 더 건강하고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